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진눈깨비가 내리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초순과 중순이 김장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광주는 김장 접기가 다음 달 7일로 평년보다 나흘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청원운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을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어 경제난과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상대로 많이 춥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바깥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지금은 얼마나 춥습니까? 예,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꺼운 외투에 장갑까지 끼고 있지만 추위에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곳 시장 상인들도 작은 난로에 추위로 얼어버린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두꺼운 겉옷을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트기 직전인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그러니까 이때 기온을 최저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더 낮습니다. 지금 바람도 불고 있어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5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되다 목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동시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소식을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예고됐던 대로 오늘 첫눈이 온 곳이 있습니다. 목포와 순천은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날리는 정도로 첫눈이 관측됐고요. 광주 무등산의 경우는 눈이 조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나 진눈깨비가 되어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낮부터는 낮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추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 여수에는 강풍주의보가, 그리고 오전 사이에는 일부 해안 지역까지 강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강판도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서는 시설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바다로도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12월 상순에서 중순 시기가 김장하기에 알맞은 시기로 예상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월 초순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다가 중순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광주의 김장 적정 시기는 12월 7일로 평년보다 하루에서 나흘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또 최저기온이 0도 이하고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전통적인 김장 적정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청원운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청원 엽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청원 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생활 9년째인 베트남 출신 29살 한소원 씨. 지난해 이혼한 뒤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종일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퇴근하면 아이들 자는 얼굴만 보기 일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대려면 빠듯합니다. 지금 많이 좀 그렇게 못 돼요. 그것도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애기 키우니까 벌어야 돼요. 5시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가 봐주고 있습니다. 소원 씨가 일하는 동안 식당에서 할 일 없이 엄마만 바라보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기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Thầy thấy gì giờ nó có mình nó nuôi hai đứa con đó
Rồi nếu bỏ hai đứa cháu lăn lóc như vậy á, rồi không ai chăm lo hết, nên qua đây giữ cháu để cho nó đi làm ăn nuôi hai đứa con nó thôi. 2년째 별거 중인 또 다른 베트남 출신의 30대 주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9살과 7살 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어 하루 2-3시간 할 수 있는 청소 아르바이트 몇 가지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막내가 가벼운 비염 증상만 보여도 엄마는 걱정이 큽니다. 갑자기 아프면 돈 어디서 나게 때문에요. 국적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한부모 가족이 된 다문화 가구는 전남에서 집계된 것만 570여 가구. 사별이나 별거 등으로 집계되지 않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 가정 역시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현애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올해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각각 40%와 63%에 머무는 등 최근 4년간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 요인으로 광주도시공사 등 공기업 부채를 거론하며 공기업도 신규 사업에 투자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과 농민 살리기에 앞장서온 가톨릭 농민회 광주대교구 연합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서온 가톨릭 농민회는 이제 도농 생명 공동체 운동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려 모두를 살린다. 되사리와 우리농 등의 이름으로 더 친숙한 가톨릭 농민회는 생명농업의 실천과 도농 공동체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범한 가톨릭 농민회. 7, 80년대 격동의 시대에는 87년의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사회민주화 운동 현장도 빠짐없이 지켜왔습니다. 불의의 항의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농민 권익과 다 일치되는 얘기고. 1990년대 초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는 우리밀 살리기와 우리농촌 살리기, 귀농운동 등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땅의 농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온 40년의 세월. 가톨릭 농민의 광주교구연합회는 이제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스스로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명공동체 운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고, 그 일을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런 공동체 운동, 귀농운동들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죠. 가톨릭 농민회는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 미사와 40년사 출판 기념회 등을 열고 우리 농업을 지켜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장흥에서는 요즘 향긋한 내음의 표고버섯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농가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불황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되지 않아서 가격조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백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장흥의 표고버섯 농장. 어슷어슷 세워진 참나무마다 상큼한 숲속 기운을 받고 자란 표고버섯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을 표고가 다 자라면서 재배 농민들의 손길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을 표고 채취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작황은 지난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비가 오지 않은 데다 갑자기 추워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확량도 많이 줄고요. 또 이 작황 상태도 안 좋고 또 이 소득면에서도 예전에 절반 이하로 좀 떨어졌고. 이처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있지만 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버섯잎이 넓게 퍼지는 향신 1kg 가격이 18,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생산도 안 되고 있는 반면에 또 내수까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고, 3중고를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표고버섯 채취가 계속될 예정이지만 작황 부진에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버섯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최근 농협이 묵은 쌀을 햅쌀로 속여판 게 드러난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사업경찰관 1,100여 명을 동원해 정부 지원 미국 종합처리장과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햅쌀에 묵은 쌀을 섞거나 국산의 수입산을 섞어 파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시행사가 이익금을 제대로 재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각종 공공용지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령면 신대 배우단지 5,6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 완공 목표로 개발 사업이 한차입니다. 순천시가 정산 결과 시행사 측인 에코밸리는 신대지구 개발로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순천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시행사가 이 이익금의 25%에서 50% 범위 내에서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밸리 측은 지금까지 상삼 월전사의 육교 건설에 30억 원을 재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250억에서 500억 정도는 지역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취지대로 시행사가 신대지구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을 순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유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에코밸리가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신대지구 내 유보지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될 유보지가 외국인 의료 부지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대지구 내 일부 블록은 공공시설 용지에서 생활주택 용지로 수차례 용도가 바뀌면서 행정행위가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이미 계획으로 고시됐던 것이 갑자기 지구 단위기 변경되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버리고 소형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 해버리면 향후 신대 배우단지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청은 이 같은 의회 지적에 대해 법 적용상 맞는지 산업통상부에 질의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양만권 배우단지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작된 신대지구 개발. 개발 이익금의 재투자와 잦은 개발계획 변경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초의 개발 취지가 어긋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해양 관광열차와 연계한 광역 순환버스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0일 동안 운영합니다. 순환버스는 남도 관광열차가 도착하는 순천역을 출발해 순천만 습지센터와 보성 녹차밭, 장흥 우드랜드 토요시장을 돌아보는 총 220km 6시간 코스로 관광해설사가 동승해서 하루 석 대의 버스가 운행합니다. 10대 청소년이 괴한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중학생 15살 박모양에게 접근한 뒤 강제 추행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박양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는 한편 도산역 인근 도로의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협동조합 지원에 나섭니다. 광산구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해당 협동조합에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이거나 설립 예정인 협동조합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메일과 구청 방문을 통해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시의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관제 인력이 광주는 1명인데 반해 서울은 17명, 부산과 충남은 7명, 인천과 대전은 6명이라며 광주가 사이버 침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물 건강기능식품과 원료의약품 생산의 창업을 돕기 위한 천연자원연구원 창업보육센터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서 오는 22일 문을 엽니다.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창업보육센터는 공장형과 창업형의 보육실 40개와 가공 포장라인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를 방문해 재판 보고 집회를 갖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이번 보고 집회에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법의 배상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최종 승리를 위한 양국 시민들의 연대 투쟁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과 함께 개인 청구권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한일 시민단체 및 변호인단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3 청년창업 페스티벌이 내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3회째인 청년창업 페스티벌에는 1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창조기업을 홍보합니다. 행사를 통해 성공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는 2천만 원 이내의 창업 자금이 지원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민설명회가 내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립니다. 내일 설명회에서는 황지우 책임감독이 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내용의 상설 전시 콘텐츠를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당초 옛 전남도청 본관뿐만 아니라 옛 경찰청 본관과 상무관까지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도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A옥션의 올해 마지막 미술품 경매가 내일 광주 유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매에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목인 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남도 현대화단의 맥을 잇는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또 진도 울림상방의 최고 공개 작품인 소치허련의 포도 난초 화첩을 비롯해 남도의 근현대 화단을 아우르는 미술품 210점이 경매에 오릅니다. 경매 작품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 전시돼 있고 경매는 내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